자, 안녕하세요. 겨울에 자전거도 못타고 자전거를 겨울에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로라를 타던지 아니면은 자전거 정비하는 거죠. 자전거가 타고 싶어도 날씨가 추우면은 아무래도 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영상 틀어 놓으시고선 저랑 같이 자전거 세차하는 세차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전거 청소하는 방법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이제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냥 편하게 어떻게 청소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지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지 한번 저랑 같이 청소를 하시면서 자전거 꺼내 놓으시고요. 저랑 같이 자전거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청소를 하려고 제가 준비물을 꺼내 봤어요. 이거는 이쑤시개예요. 이쑤시개는 이제 풀리라 그러죠. 이거요. 이게 풀리예요. 이쪽에 이제 기름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이걸로 하는 게 좋아요. 자전거를 세차하는데 전문적인 이제 공구들도 있긴 있어요. 이런 툴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체인 청소하는 툴이에요. 이 안에 보시면 기어 박스 같이 안에 이렇게 브러쉬들이 들어있죠. 브러쉬들을 물려놓고서 체인을 돌리면은 체인이 그만 깨끗해져요. 물론 이 안에다가는 등유나 아니면은 이제 클리너 같은 액체를 집어넣고선 청소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게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요거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이런 브러쉬들도 있어요. 요것도 쓰지 않을게요. 그냥 집에서 못 쓰는 칫솔 가지고선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오늘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준비물이 이쑤시개, 그리고 안 입는 그냥 옷들 요걸로 닦을 거니까요. 그리고 요런 클리너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WD-40 청소하기는 좋아요. 윤활하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우리 쉽게 쓰는 WD-40 이런 유죠. 스프레이 방식.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프레이 방식을 자전거에 함부로 뿌리지 말라고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체인 쪽에다가 만약에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린다고 하면은 이게 날아가서 저쪽에 있는 로터에 날아가서 붙어요. 잘못 뿌리면은 이쪽에 묻어요. 그러면은 오염이 되죠. 로터도 오염이 되고 그리고 패드도 오염이 되면은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아요. 만약에 세척이 잘 안 되면은 교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저는 요거를 바로 쓰지 않고 요런 작은 통에다가 미리 뿌려놔요. 그러고서 요거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할 거예요. 자, 자전거를 오래 타셨으면은 이제 자전거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스팀 세차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아니면 돈을 주고 맡겨서 샵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자전거를 직접 본인이 닦으시면서 어느 부분에 크랙이 가 있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기스가 가는지 그런 것도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맡기시는 것보다는 직접 청소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간단하게 물티슈로 이제 흙 같은 거는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산악자전거이기 때문에 흙들이 조금 묻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그냥 흙으로 닦으셔도 돼요. 자잘한 기스 같은 건 날 수 있는데 자잘한 기스 나는 거 걱정돼 가지고선 자전거 타기는 좀 그렇죠. 걱정돼 가지고 자전거를 못 탄다. 어차피 산에서 타는 거니까 저는 산에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걸레로 닦아주시고, 집에 있는 자동차용 왁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마지막에 깨끗이 닦아주신 다음에 왁스로 한번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광 내주셔도 괜찮아요. 장기수들도 없어지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청소할 부분, 일단은 분해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분해를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뒷드레일러죠. 이 뒷드레일러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먼저 요 청소하는 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장들 다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셨으면 이제
자꾸 내려가네요, 카메라가. 준비하셨으면은 저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쑤시개로 여기 풀리 요 부분, 자, 밑에다가 요걸 받쳐 놓을게요. 요 부분을 보시면은 찌끄러기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일일이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바퀴를 돌리면서 뒤쪽으로 돌리면 풀리가 돌아가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갖다 대면은 붙어있는 기름 찌꺼기 그리고 먼지랑 같이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날씨가 더우면은 더워서 또 타기 싫고 추우면 추워서 타기 싫고요. 근데 막상 추워지면은 더웠던 게 생각이 나고 그렇죠.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날씨가 추우니까요. 날씨가 추울 때는 자전거 타고서 한강 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한강 나가기가. 그리고 옷도 한번 입고선 빨아야 되는데 겨울 옷들이 또 두꺼우니까. 자,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선 이쑤시개를 한번 닦고 이렇게 천으로 한번 닦아줬어요. 여기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뒤로 돌리면서 풀리 앞뒤로 이쑤시개를 이렇게 집어넣고서 돌리면은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들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밑으로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요. 림브레이크였을 때는 스프레이를 이렇게 그냥 개의치 않고서 많이 썼는데 로드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래도 로드라도 림 쪽에 기름이 묻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림 부분이 디스크 브레이크로 치면은 로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쪽을 잡아가지고선 이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제동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 기름이 묻으면 전체적으로 다 퍼지겠죠. 그럼 제동력이 떨어지고 소리도 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묻지 않게 그 뿌리는 기름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드레일러 부분도 좀 잘 닦으려면은 아까쯤에 짜놓은 기름을 기름걸레를 만들어 가지고 닦아 주시면은 좋죠. 전 장갑을 안 껴요. 맨손으로 이렇게 만질 때 느낌이 더 좋아서 장갑을 안 끼고선 닦습니다. 자전거를 꼼꼼하게 닦다가 보면은 내 자전거의 어느 부분에 기스가 났는지 혹시라도 뭐 크랙간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칫솔이 없어서 그런데 안 쓰는 칫솔 가지고선 살살살살 이런 구석 같은 데 닦아주세요.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시고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팀 세차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스팀 세차 뭐 몇천 원 이렇게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스팀 세차는 그닥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요즘에 카본 차들도 많으니까 카본을 열로 성형하는데 스팀으로 세차를 한다. 스팀이 그리고 뭐 뜨거운 고열이 아니고선 고열이 아닌 스팀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스팀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직접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내 자전거를 직접 닦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도 한번 체크해 볼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통째로 뭐 자전거를 어떤 액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세척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리 실드 베어링이라 그래도 기름을 좀 녹아내는 용액이 아닐까 싶어요. 기름때를 제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그는 것도 별로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드레일러를 아까보다는 깨끗해졌죠. 자전거 닦으시면서 저랑 같이 청소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틀어 놓으시고선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덜 심심하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뭐 다 분해해가지고선 청소하는 게 낫긴 낫죠. 근데 뭐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베어링 같은 것도 다 실드 베어링이라고 밀폐가 돼 있어서, 네,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저도 지금 봤습니다. 풀리가 깨졌네요. 네, 깨졌어요. 요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찾았죠?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네, 지금 이게 6년 된 자전거인데 풀리가 이제 6년 만에 깨졌네요. 요거는 제 스페어 부품이 있으니까 그걸로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릿, 요거는 로드 클릿이나 MTB 클릿이나 방법은 동일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고, 요 클릿 이제 스프링 있는 부분, 요런 데도 먼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도 칫솔로 한번 흙을 털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윤활유 계통의 윤활 계통의 이런 오일을 쳐놓으면은 되게 부드러워져요. 녹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닦아주고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는 기름을 조금씩 도포해주면은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체인을 먼저 닦을게요. 체인은 칫솔로 닦으셔도 되고, 예전에는 막 면봉으로 닦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이사이를. 조금 오바 같고요. 기름을 좀 듬뿍 쳐놓고선, 기름을 좀 듬뿍 쳐놓고, 체인이 기름을 좀 머금고 있은 다음에 체인을 돌리면서 헝겊으로 잡아서 닦아주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파라핀 코팅이라고. 파라핀 코팅이 뭐냐면은 새 체인을 양초를 녹인 그 양초 물에다가 담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초를 녹인 물에다가 담가 놓고선 체인을 꺼내서 식혀요. 천천히 체인을 꺼내서 천천히 식히고선, 천천히 식힐 때는 체인을 꺼내서 헝겊으로 이렇게 싸놓는 거예요. 그러면 체인이 천천히 식겠죠. 그럼 체인 사이사이에 양초가 들어가서 좋다, 이런 얘기들이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네, 새 체인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산에서 타봤어요. 네, 망했습니다. 체인에 이제 있었던 그 양초들이 흙먼지들하고 붙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녹도 났어요. 그 코팅이 계속 뭐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이 떨어지고선 바로 이제 쇠가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얘기한 사람한테 엄청 욕을 했어요. 나름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번 해놓으면은 굴림성도 좋고 소리도 안 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기름을 뿌리고서 이렇게 닦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체인을 분해해서
등유 같은데 안에다가 넣어놓고선 닦아주는 게 좋긴 좋죠. 근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세차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할게요. 자, 뒤로 돌려서 체인을 좀 많이 닦아줘요. 기름을 좀 더 많이 뿌려 놓을게요. 안 탄 지 오래돼 가지고선 좀 뻑뻑하네요. 전 체인을 뿌릴 때도 이렇게 뒤쪽으로 돌리면서 스프라켓에다가 대고 뿌려요. 그런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변속을 다 해주죠. 우리가 로션을 얼굴에 바를 때도 볼에다가만 찍어 놓고선 다 바른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마사지를 해줘 가지고선 퍼뜨려 줘야죠. 체인을 오일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자전거에서 소리가 났을 때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는 그 새 소리 같이 짹짹짹짹 이런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완전히 건조됐을 때, 기름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뿌려주시면 소리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한강에서 이렇게 이제 뭐 앉아서 쉬다거나 지나가는 자전거 소리 들으면은 그 체인이 기름이 하나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소리가 달라요. 너무 많이 뿌리면은 건식이라고 해도 지저분해져요. 건식, 습식 그거는 차이는 아시죠? 건식, 습식이라 그러면은 건식은 무슨 가루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근데 가루가 아니라 건식이나 습식이나 똑같이 액상으로 액체로 돼 있어요. 액체로 돼 있는데 습식은 그 찐득하다, 미신기름 같이 점도가 좀 세요. 그리고 잘 붙어 있어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어떨 때 좋을까요? 장거리, 비가 왔을 때, 이럴 때는 좋겠죠. 단점은 먼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눈덩이 커지듯이 막 지저분해지겠죠. 기름이 점도가 있으니까 먼지들이 막 달라붙어서 좀 지저분해지지만 장점은 오래 간다는 거. 그리고 건식도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뭐 밀가루에다가 만약에 껌을 탁 뱉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껌 묻은 부분만 따로 이제 분리가 되죠. 껌에 가루가 묻었으니까. 건식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물질들이 달라붙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인은 깨끗한데 도포를 자주 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도포 시기가 뭐 몇 킬로마다 도포를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몇 킬로마다? 먼지가 많은 곳에 있을 때는 더 빨리 떨어지겠죠. 물론 온도, 습도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래서 몇 킬로마다 뿌려준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봐서 체인이 좀 말라있다, 소리가 난다거나 건조해졌다, 그러면은 그때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체인 오일을 한번 사놓으면은 한 3년은 쓰는 것 같아요. 혼자서 쓴다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막 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 3년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지저분해져도 습식을 쓰시는 게 낫고, 아니시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자주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다. 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식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오일을 가지고 다녔어요. 자전거 탈 때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괜히 뭐 가방에서 터지거나 다른 사람들 막 뿌려줄 거 아니면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자주 뭐 몇십 킬로 타고 뭐 100킬로 타고 뿌려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체인이 안 탄 지 오래돼서 그런지 많이 고착이 됐어요. 고착이 됐다는 게 기름이 너무
세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체인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링크가 있죠. 요즘에 나오는 건 다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링크를 분리를 할게요. 이것도 뻑뻑하게 하도 안 했더니 이것도 잘 안 되네요. 롱로즈로 돌려서 롱로즈로 잡아가지고선 저는 자전거를 탄지 클릿 신발이죠. 클릿 신발을 신은 지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마노에서 나온 첫 클릿 신발을 신었으니까요. 그때는 자전거 가격도 비싸고 용품들도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같이 선택의 폭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요즘에는 정말, 요즘에도 비싸다고 하는데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엄청 세게 붙어 있네요. 손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편집은 안 할 겁니다. 그냥 편하게 저랑 같이 자전거 세차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선 틀어놓으시고, 네, 분리가 됐어요. 자, 링크를 이렇게 빼줄게요. 빼서 체인을 분리를 했어요. 체인을 분리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체인을 이렇게 몰아주고요. 여기다가 기름을 흥건히 뿌려 놓을 거예요. 흥건히 뿌려놔서 떡진 기름을 좀 제거를 해줄 건데, 여기서는 스프레이 작업을 안 할 거예요. 충분히 뿌려놨고, 얘는 그냥 덮어 놓을게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 놓고요. 그리고 바퀴를 분리를 할 거예요. QR 방식으로 돼 있어서 바퀴 분리하기가 쉽죠. 앞바퀴 먼저 뺄게요. 뒷바퀴 먼저 할까요? 앞바퀴는 뭐 닦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뒷바퀴 먼저 빼서 스프라켓
여기 스프라켓이에요. 여기 요거를 청소를 할 거예요. 자, 뒷바퀴 빼는 거를 좀 어려워 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QR을 풀고 완전히 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변속기 보면 이렇게 관절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체인이 빼서 얘는 그냥 빠지기 쉬워요. 근데 체인이 걸려 있는 상태로 빼시려면은 얘를 변속기를 이제 완전히 아우터로 놓으시고 여기 관절 있는 부분을 이렇게 꺾어 주시면은 잘 빠져요. 쉽게 빠져요. 지금은 체인이 없으니까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됐습니다. 림 부분 그냥 물티슈나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옛날에는 림이 정말 잘 먹었어요. 축구공만 맞아도 정말 바퀴가 팔자로 막 팍팍 휘었었어요. 그렇게 싼 림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바퀴가 정말 잘 휘어서 림 교체도 많이 해봤고 이 스포크죠. 이 스포크도 많이 끊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튼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다가 막 산에서 굴르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래도 림이 먹은 적은 한 번 있었어요. 다운힐하다가 돌멩이를 제대로 밟았더니 림이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체를 한번 했었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스포크도 닦아주시고 예전에는 MTB를 정말 많이 탔거든요. MTB가 거의 9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도 시즌 오프를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이 탔어요. 산에서. 스포크를 이렇게 하나씩 닦아주시고 밑에 이 로터는 건들지 마세요. 아무리 물걸레라고 해도 유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 가운데 이제 허브 부분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닦아주시고 우리가 자전거 사면은 그 뉴비판이라 그러죠. 이 뒤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돼서 이렇게 판이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판이 있는데 오래 두면은 그게 이제 뭐 안쪽으로 체인이 넘어가지 말라고 가드같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 같은데 세팅만 잘 돼 있으면 넘어갈 일도 없고요. 그게 오래 두면은 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핸드폰 사면 비닐 뜯듯이 자전거를 사면은 첫 번째로 뜯어내는 부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용 공구가 있으면은 이제 스프라켓을 풀러가지고선 뜯어내면 되는데 집에 이제 스프라켓을 풀는 전용 공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로 뒤쪽에서 이렇게 긁어가지고선 그냥 쪼개버려요. 플라스틱을. 제 스포크는 돌들이 많이 튀어가지고선 많이 까졌어요. 그래도 뭐 기능상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씁니다. 옛날에는 MTB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로드를 많이 타시니까
MTB 인구가 많이들 넘어간 것 같아요. 전 로드를 타본 적은 없거든요. 자전거를 오래 탔지만 로드 말고 이제 뭐 출퇴근용으로 타는 하이브리드 700C 바퀴가 달려있는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는데 MTB가 더 재밌어요. 나가는 거야 뭐 로드가 잘 나가긴 잘 나가죠. 근데 어떤 뭐 기술 걸고 막 트릭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MTB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닦았죠? 자, 스프라켓. 스프라켓 청소하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닦냐고. 분해가지고선 기름을 흥건히 뿌려 놓고선 걸레로 닦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분해를 해서 퐁퐁을 엄청 뿌려가지고선 솔로 막 문대고서 물에다가 씻을 때도 있어요. 녹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녹 나는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기름을 바로 도포를 하니까요. 오늘은 분해를 안 하고선 집에서 쉽게 정비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정비하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길쭉한 천 있죠? 그냥 뭐 아빠 난닝구 같은 거, 안 입는 옷 같은 거 면으로 된 거 자르셔가지고 기름걸레를 만들어 주세요. 기름을 다가 많이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게 발로 살짝 눌러주시고 치실 하시듯이 사이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사이사이에다 놓고선 이렇게 돌려주세요. 분해해서 청소하는 게 제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공구를 또 한두 개씩 모으다 보면은 공구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사이사이에 넣고 닦아주세요. 기름이 좀 부족해서 옆으로 날리지 않게 천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오래된 고착된 기름들도 잘 떨어져요. 전용 클리너도 있긴 있는데요. 그게 한 돈 만원 정도 할 거예요. 전용 클리너가. 그나마 좀 싸게 쓴다 그러면은 WD-40 그리고 WD-40 뭐 아류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제일 싼 거는 등유. 백등유가 제일 싸요. 리터에 1,000 얼마인가 그런데 냄새도 독하고 단점이 냄새가 독해요. 실내에서는 작업하기에는 좀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독해요. 기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성년자분들한테는 등유를 안 팝니다. 등유는 주유소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어른분들은 그냥 1리터짜리 페인트 통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 통이 있어요. 옛날에 약수물 뜨던 그런 통같이 생긴 거 그거 가져가셔가지고선
뭐 등유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가져오실 수는 있는데 미성년자분들한테는 안 팔 거예요. 겨울에 로라, 저도 로라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뭐 로라를 타야지 그래서 로라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로라에서도 종류가 이제 또 나뉘죠. 아주 고가의 뭐 그런 영상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평로라냐? 평로라는 뭔지 아시죠? 바퀴 두 개가 올라가서 바퀴 두 개를 돌리는 방식이에요. 균형 감각도 생기고 잠깐 정신을 팔면은 방 안에서 잡바링을 할 수가 있는 로라예요. 린로라는 뒷바퀴만 물려놓고선 그냥 멍하니 탈 수가 있어서 또 많이들 쓰시긴 쓰세요. 그런데 사놓고 잘 안 써요. 처음에는 막 겨울 내내 로라를 타서 실력을 향상을 시켜서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날아다니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놓으면은 처음에만 몇 번 타다가 말아요. 그렇죠? 공부는 도서실에서 하고 게임은 PC방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전거는 여럿이서 같이 타든지 나가서 타야지 재미가 있죠. 혼자 타면 재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닦았어요. 처음이랑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깨끗해서 그런지. 그리고 뒷바퀴를 뺐으니까 이제 노출된 부분이 있겠죠. 안쪽을 닦아줄게요. 그냥 물티슈로 쓱쓱 닦고 버리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물걸레를 만들어 가지고서 닦아도 되는데, 물티슈 요즘엔 얼마 안 하니까요. 그냥 물티슈로 쓱쓱 닦고 한번 닦고 버리고,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는 자전거를 꼭 닦아 주셔야 돼요. 이런 나사들 있잖아요. 노출된 나사들. 뭐 프레임은 녹날 일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프레임 뭐 체결되어 있는 그런 나사들, 그런 나사들은 꼭 닦아 주세요. 그리고 체인도 한 비 맞고선 그냥 두면은 한 이틀 정도면 녹이 나는 것 같아요. 녹 난다고 해서 뭐 바꾸고 뭐 이럴 필요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름칠 많이 해서 닦아주세요. 그러면 다 없어지니까요. 자, 풀샥이라서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겼어요, 제 자전거는. 그리고 좀 구형 자전거라 더 그래요. 선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죠. 요즘에는 다 안쪽으로 케이블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고무 튜브를 감아 놓은 거는요, 산에서 탈 때 체인이 많이 튀어요. 프레임을 많이 쳐요. 프레임을 치면 도장도 까지고, 도장이 까지죠. 산에서 탈 때는 좀 심하게 탄다 그러면 체인 여기 위까지 올라가서 쳐서 위까지 같이 감아 놨어요. 자전거 사자마자 감아 놓은 튜브예요. 뭐 닌겔 호수 같은 것도 감아 놓긴 감았는데, 저는 그냥 안 쓰는 튜브 오려 가지고서 그냥 감아 놨어요. 빠테이 감듯이 그냥 감으시면 돼요. 지금 크랭크도 분리를 해서 분해를 해서 닦는 게 맞는데,
공구들이 저랑 같이 세차를 하시는 거니까 공구가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꼼꼼하게 안쪽까지 면봉을 쓰셔도 돼요. 꼼꼼하게 안쪽까지 잘 닦아주세요. 일반 로드랑은 좀 다르죠?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붙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붙어 있고, 이 겉에 있는 이거는 체인링이 아니에요. 체인링을 보호해주는 링이에요. 원래 한 장이 더 있었는데 그거는 잘 안 쓰니까 떼버리고 그 위치에다가 이 가드를 달았어요. 여기 보시면 많이 까졌을 거예요. 산에서 달리다가 돌멩이 같은 거에 찍히면은 체인링이 이빨이 그냥 확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는 링이에요. 산에서 탈 때. 요즘엔 또 안 달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비비가 높아서 그런지. 앞드레일러도 고속고속 닦아주시고, 관절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이런 부분에는 기름 한 방울씩 흘려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움직이는 부분에는 기름이 한 방울씩 들어가면 좋아요. 브레이크 패드에는 기름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드럼 브레이크 쓸 때는 그 안에다가 기름을 넣으신 분이 있었어요. 원래는 송진가루, 그 이제 짐 자전거 같은 거 보면은 브레이크가 이제 밴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쪽으로 해서 잡아주는 거. 거기다가 기름을 넣으셔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 안에는 송진가루를 넣더라고요. 정말 옛날 얘기죠. 자. MTB를 타시면은, 저는 MTB를 오래 타서 그런지 도로 타시면서 사고들도 많이 나고, 주위에 로드로 전향하시고선 아니면 로드로 그냥 시작하시고선 사고가 안 나신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사고가 나는데 좀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근데 산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면은 막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산이 훨씬 더 안전해요. 제가 경험해 본 거로는 산이 훨씬 더 안전했어요. 산에서는 타다가 날아가면은 막 정말 막 다운힐 할 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게 아니고선 그냥 뭐 다운힐을 하다가 뭐 어디 처박히거나 굴러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 풀숲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흙길이고 그러니까 크게 다친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물론 부러진 분들도 있죠. 쇄골이 많이 부러지긴 많이 부러지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미숙 테크닉 없이 이제 타시다가 사고를 나신 분들이 있는데, 기술만 제대로 몇 가지만 알면은 되게 쉬워요. 웨이백이라고 체중을 뒤로 빼주는 거, 그런 것만 몇 개만 있으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그냥 엉덩방 하나 찍고 그냥 좀 까지고 말지, 막 정말 크게 로드 같은 경우는 어우 정말 크게 다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접지력이, 타이어가 얇으니까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도 접지력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다치더라고요. 로드 MTB로 넘어오세요. MTB가 더 재밌어요. 지금 뭐 서울 근처에는 산 탈 데가 많지는 않은데, 뭐 남한산성이나 여름에는 뭐 용평 같은 데서 타시기도 하고, 그 코스가 있으니까요. 산이 더 재밌어요. 막 점프도 하고. 어필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필은 힘도 힘이지만 테크닉이, 호흡 조절하면서 올라가는 테크닉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데를 올라가도 어떤 분은 숨을 막 몰아쉬고, 어떤 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조절을 잘 하면서 내가 이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하시면서 타는 건 재밌어요. 아마 전기자전거가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전기자전거가 나오면은 산악자전거가 다시 한번 붐이 일지 않을까 싶어요. 어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이제 전기자전거로 전기가 옆에 서포트를 해주니까 어필하기가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자전거 쪽으로 한번 붐이 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벌써 전기자전거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 제가 아시는 분이 전기자전거, 이제 제대로 된 전기자전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사가지고 오셨는데 잠깐 타봤어요. 잠깐 타봤는데 정말 언덕 올라가는데 한 30km 나오더라고요. 페달질을 설렁설렁 했는데도 약간 슈퍼맨이 된 기분. 전기자전거를 타면 운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평소보다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자주 타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정말 자주 타신다는 거예요. 전기로 가니까. 그래서 더 자전거는 자주 타시게 되고 운동이 더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아마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그 키트 파는 거 있죠. 요거는 제 사견입니다. 키트를 해서 모터를 달고 배터리를 달고 이렇게 하는 킷이 요즘에 좀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아시는 분이 그걸 달았어요. 풀샷에다가 그걸 달고선 타시는데, 자전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봤는데 관절 부위, 링크, 자전거가 움직이는 부분이죠. 자, 손님이 오셔가지고 편집을 안 하고선 바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물티슈로 구석구석 잘 닦아주세요. 그리고 C포스트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빼가지고 안쪽에 이런 물티슈로 한 번씩 이 이제 프레임 안쪽 이쪽도 닦아주고, 이 겉에도 C포스트도 한번 닦아주시고, 그리스를 살짝만 발라주시고 다시 꼽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 이제 바퀴가 돌아가면서 흙이 이쪽으로 많이 튀어요. 그러면은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오래 타다가 보면은 그 틱틱거리는 소리 나요. 페달 안장에 앉아가지고서 페달질을 했을 때 틱틱 거리는 잡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먼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한 번씩 닦아주세요. 이렇게 링크 부분, 이런 부분도 꼼꼼히 닦아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조금 도포를 할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튀지 않게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짜서, 스프레이로 된 거 아닌 오일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일 중에 세척용으로 해서 이제 닦은 다음에 다 날아가는 오일들이 있고, 침투력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테프론 코팅 뭐 이런 것들 있죠. 침투력이 좋은 애들로 움직이는 부분에다가 기름을 조금씩 도포해 주면 좋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있죠. 관절 부분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이제 드레일러 구동계 종류가 스램하고 시마노 거를 많이 쓰죠. 스램하고 시마노 걸 많이 쓰는데, 느낌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시마노 걸 많이 쓰시죠. 저도 시마노를 오래 썼었는데, 이 자전거에는 순정으로 스램께 달려서 나왔었어요. 로드도 그 느낌은 약간 이제 비슷한 것 같았었는데 변속을 했을 때 되게 이제 칼변속, 굉장히 변속이 중간에 새는 힘이 없이 딱딱 되게 빠르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시마노 거보다. 시마노는 되게 소프트하게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쭉 당기면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었고, 스램은 딱 당겼을 때 새는 힘 없이 그냥 찰칵찰칵. 그래서 저는 뒷드레일러는 스램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장착을 한 건데 굉장히 비싸요. 포피스톤이라 그래요. 포피스톤. 롤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데, 이 케이블 안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에 물을 넣고서 누르면은 물이 나오죠. 그 호수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연결이 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누르면 물이 나오려고 그러겠죠. 그럼 이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압력이 들어가면은 여기 동그란 게 두 개가 보이죠. 이렇게. 이게 피스톤이에요. 이 피스톤이 양쪽에서 얘를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줘서 제동을 하는 거예요. 놓으면은 다시 돌아가고, 리턴 스프링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게 피스톤이 여기가 두 개가 있고, 이 맞은편에도 두 개가 있어서 포피스톤이라 그래요. 제동력이 굉장히 좋죠.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는 보통 하나 달려 있어요. 다운힐을 많이 하시는, 제동력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포피스톤이 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좀 저렴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기계식, 당기면은 케이블을 당겨서 이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죠. 그냥 디스크 브레이크와 일반 케이블 브레이크를 합쳐 놓은 것 같은. 네. 요거는 가격이 많이 비싸요. 제동력이 그만큼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스램에서 나온 이제 뭐더라? 스램에서 나온 브레이크도 있는데, 스램 거보다는 시마노가 정비하기도 편하고 이 안에 기름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편해요. 네. 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로드에는 뭐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변속기 정도에다가만 뿌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MTB, 제 거는 이제 풀샥이니까 이쪽에다가 쇼바에다가도 좀 뿌려 놓을게요. 여기를 스텐션 튜브라고 해요. 스텐션 튜브라고 하는데,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이 쇼바가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좀 구형인데, 리저버 탱크라고 여기 이제 보조 탱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텀 아웃이라고, 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 센 충격을 받으면 이 쇼바가 끝까지 들어가겠죠. 너무 끝까지 들어가서 여기 끝에 부딪히지 않게 이 옆에 보조 탱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쇼바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링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앞에 여기에도 고무링이 있어요. 이 고무링은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그건 아니고요. 이 쇼바가 얼마나 먹었는지, 이 쇼바를 여기 끝에다가, 쇼바 끝 쪽에다가 고무링을 껴놓고선 충격을 흡수하면은 쇼바가 들어가면서 얘가 밀려서 올라오겠죠.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는 건데요. 이제 세그 조정할 때 많이 써요. 세그 조정이라는 거는 내 자전거의 에어를 이제 앞뒤 쇼바에다가 에어를 넣어가지고선, 안 그런 쇼바도 있어요. 에어를 넣어서 내 몸무게에 맞춰서 이 쇼바의 압력을 이제 공기압을 채워놓는 건데요. 보통 매뉴얼상에서는
이 자전거에 이제 자전거를 탈 때 복장을 다 하고선 이 자전거에 충격을 크게 주지 않고 자전거 위에 그대로 올라갔을 때 쇼바가 4분의 1 정도, 25% 정도 이렇게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이 쇼바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죠. 요 정도 들어가면은 적합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맞게 에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집어넣으면 조금 무른 타입이죠. 그냥 자전거 위에 앉았는데 이만큼을 기본으로 쇼바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도로를 많이 탄다 그러면 에어를 좀 더 많이 넣어서 쇼바가 좀 덜 들어가게 하기도 해요. 물론 뭐 요즘 나오는 쇼바에는 여기 위쪽에 이제 쇼바를 락을 잠그는 장치가 있어요. 락이라는 거는 쇼바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쇼바가 충격을 계속 이제 올라가는 힘을 쇼바에서 흡수해 버리면은 어필을 잘 못하니까 언덕에 나오면은 락을 걸어서 쇼바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버리고 다운힐에는 쇼바를 다시 풀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 리모트가 여기 핸들 쪽에 많이 달려 있어요. 핸들 쪽에 많이 달려 있고 자전거 이제 쇼바 모델마다 조금씩 성능은 이제 이 위치가 달라요. 요거는 탈라스라는 모델인데 요것도 예전에 나온 거여서 이 쇼바가 가변 쇼바라 그래요. 이거를 돌리면은 쇼바가 기본 길이가 짧아져요. 네, 이만큼 짧아졌죠. 그리고 이게 지금 끝까지 간 거예요. 3단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누르면 쇼바가 지금 올라오죠. 또 하면은 더 올라오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나오는 거는 CTD 샥이라고 이렇게 3단을 CTD라고 하는데 다운힐 할 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쇼바가 긴 게 좋겠죠. 그러면 자전거가 길어지죠. 자전거가 길어지게 되면은 자전거 쇼바가 길어지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이 쇼바가 만약에 짧으면은 자전거가 무게중심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복될 일이 많겠죠. 그래서 다운힐 자전거를 보면은 오토바이 같이 이 쇼바가 굉장히 길어요. 쇼바가 길면은 요런 내리막길에서 쇼바가 앞에가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지오메트리 그러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쇼바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올라오겠죠. 다른 사람들은 내리막길에서 무게중심을 낮게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걸리면은 전복될 수가 있는데 다운힐 자전거는 쇼바가 기니까 그냥 다른 자전거 평지 가듯이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쇼바가 깁니다. 다운힐 자전거들은 쇼바가 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얘는 상황에 맞춰서 쇼바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나온 거예요. 쇼바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어필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쇼바가 길면은 반대로 다운힐 자전거로 어필을 하려고 그러면은 앞바퀴가 들리겠죠. 이렇게. 그럼 어필이 잘 안 되고 자전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필에서는 쇼바가 짧은 게 유리하겠죠. 쇼바가 짧으면은 이 자전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필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가변 쇼바가 고를 때 쓰는 겁니다. 어필할 때 쇼바를 짧게 하고 잠그던가, 그리고 그냥 크로스컨트리 이런 식으로 갈 때는 그냥 중간에다 놓고, 다운힐 할 때는 쇼바를 길게 해서 급경사에 내려가도 자전거가 전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장치예요. 뒷쇼바, 자전거 청소하다가 갑자기 자전거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버렸네요. 뒷쇼바에도 프로페달이라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쇼바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쇼바들은 이렇게 올리면 쇼바가 완전히 잠겨버려요. 완전히 잠겨버리는데 완전히 잠기는 것보다 이거는 좀 하드해지는 거예요. 아예 충격을 안 먹는 건 아닌데 좀 딱딱해지죠. 쇼바가 딱딱해져서 큰 충격에도 잘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프로페달을 풀면은 내리막길에서 풍성하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재밌겠죠? 산에서 막 타고 내려오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일반 로드 타이어는 굉장히 타이어가 얇잖아요. 요거는 타이어 폭이 2.35 사이즈예요. 로드랑 비교하면은 거의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배, 접지력은 거의 3배 가까이 되겠네요.
무식하게 생겼죠. 도로에서는 안 나가요. 사륜구동 찝차를 타고선 도로를 달리는 거랑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비슷해요. 자전거도 산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이렇게 트레드가 심하게 많이 파여 있는 것들은 코너 돌 때도 이렇게 자전거가 눕혀도 이 사이드 월이라고 해서 이쪽 옆에 있는 트레드들이 잡아줘서 코너 할 때도 굉장히 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로드는 그냥 밋밋하죠. 그러니까 코너에 돌 때 만약에 바닥에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자전거를 눕히었다가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죠. MTB가 훨씬 더 안전해요. 지금 쇼바도 어느 정도 정비는 다 했고요. 그리고 로드 타시는 분들, 로드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캡 부분, 요 부분에 땀이 잘 떨어져요. 딱 요 부분에 떨어져요. 땀이 독하신 분들은 이게 안에 녹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 안에 있는 볼트 그 자국이 망가질 정도로. 그리고 비가 와도 얘는 부식이 잘 돼요. 녹이 잘 나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땀이 잘 떨어지니까요, 기름을 살짝 묻히셔서, 아니면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파주세요. 면봉 같은 걸로 기름을 살짝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괜찮아요. 네. 산악자전거라 막 타면서 막 자전거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스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청소가 어느 정도 됐네요. 앞바퀴는 빼지 않고 그냥 바퀴가 낀 채로 청소를 할게요. 아까쯤에 그 체인 기름을 흠뻑 뿌려 놓고서 일단 체인을 한번 볼게요. 예, 많이 기름 찌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처음 자전거를 샀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자전거를 사서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 가격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15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것도 기어가 없는 싱글 기어였는데 5단짜리 변속기를 달아서 15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은 정말 집으로 빨리 막 자전거 생각만 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타이어에서 나는 고무 냄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뭐 좋은 냄새도 아니지만 그 냄새를 맡으면은 막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책가방을 집어 던지고 자전거 타러 나갔죠. 그 자전거를 꽤 오래 탔어요. 그런데 그때는 MTB라는 아예 개념조차 없었어요. 개념조차 없고 그냥 타이어가 굵은 핸들바도 라이저바였어요. 라이저바에 자전거가 좀 무식하게 생긴 뭐 이런 자전거가 있나, 되게 튼튼하게 생겼다, 무식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악 자전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비포장도로를 탔어요. 막 공사장 막 이런 데서 막 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전거가 정말 출렁출렁한 거예요. 자전거가 갑자기 굉장히 신축성이 막 이렇게 막 앞뒤 쇼바가 있는 것 같이 출렁출렁해졌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이상하다 이렇게 봤더니 다운 튜브 이 부분이 부러졌어요. 그때는 알루미늄 자전거는 비쌌고요. 그때 알루미늄 자전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루미늄 자전거는 비쌌고 아주 이제 이태리 자전거 이런 거 사이클 같은 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크롬 올리브된, 말 그대로 그냥 쇠자전거죠. 쇠자전거. 크롬 올리브된 자전거였는데 부러지니까 정말 자전거가 위에 탑 튜브는 부러지지가 않았어요. 그 밑에가 덜렁덜렁 하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신축성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출렁출렁 되면서. 그거를 가지고선 용접을 해서 다시 탔어요. 용접을 해서 다시 타다가 자전거를 바꿨죠. 다시. 그때도 한 20만원 정도 주고선 18단짜리 샀을 거예요. 네. 그걸 타고선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었죠. 지금은 대회를 나가진 않아요. 잘 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더 좀 꼼꼼하게 닦아야 되는데 맘 같아서는 그냥 등 위에다가 확 담가버리고 싶은데 귀찮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체인을 닦을게요. 체인을 체결할 때는 뭐 따로 방법은 없어요. 체인 체결할 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 여기 보면 뭐 하나 튀어나와 있죠? 체인이 처음에는 체인을 저거 빼면은 좀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는 튀어나온 거, 요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바퀴는 돌아가는 가는데 뭐가 갈리는 소리가 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보면은 이쪽에서 보이시나요? 이쪽에서 보면은 체인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을 요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보고선 바깥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막 소리가 나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빼서 뒤로 이렇게 빼서 링크를 링크가 없었을 때는 체인 커터기로 체인을 막 다 빼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링크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라이딩을 하다가 체인이 끊어지면은, 물론 그 한마디를 다 끊어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커터기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껴서 끼우면은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체인 커터기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끊었다가 다시 이제 핀을 껴가지고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체인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새로 연결된 부분이 핀이 새로 들어가가지고서 굉장히 뻑뻑하게 이렇게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잘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뻑뻑해서 안 움직이면은 변속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스프라켓에서도 튀고 막 튀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체인을 이 부분을 중간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해주면 얘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체인을 새로 핀을 연결해서 끼웠는데 이쪽이 막 뻑뻑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금방 부들부들해져요. 자, 체인은 잘 꼈습니다. 아까 지금 주의하라고 한 부분이에요. 이쪽 여기 튀어나온 거 이렇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쪽으로 하면은 계속 탈 때 드르륵 드르륵 거려요. 이렇게 된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통 처음에 끼신 분들이 쉽게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바퀴를 다시 끼울게요. 디스크가 있는 자전거들은 요 디스크의 디스크 패드 사이에 잘 들어가게 맞춰 주셔야 돼요. 체인이 걸려버렸어요. 희한하게 혼자서 카메라를 안 찍고 하면은 잘 되는데요. 꼭 카메라를 돌리고서 뭔가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평소대랑 잘 안 돼요. 자. 한 반쯤 이 QR이 한 반쯤 갔을 때 좀 뻑뻑할 때까지 이렇게 반쯤 왔는데 좀 뻑뻑할 때까지 자전거를 수직으로 누른 다음에 이쪽으로 뒤쪽으로 앞으로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요 로터가 측면에 힘을 받으면 되게 약하거든요. 잘못 넘어져서 여기에 뭐가 찍히거나 그러면은 로터가 휘어버리면은 이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조금만 휘어도 브레이크가 잡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요 QR을 바깥쪽으로 놔요. 얘가 그 보호대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체결이 잘 됐어요. 자전거를 처음에 구입을 하신 다음에 그 자전거 보호 필름 있어요. 투명한 두꺼운 필름을 붙이시기도 하는데 제 자전거에도 어디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네, 저쪽에 있네요. 여기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케이블 때문에 프레임에 기스가 날까봐. 근데 오래 두면은 이렇게 색깔이 누렇게 떠요. 그리고 이 경계 쪽에 먼지들이 많이 묻으니까 제가 보기엔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운 튜브 쪽에도 많이 붙여놨는데 이쪽은 돌멩이들이 많이 튀어가지고선 그래서 밑에다가 발라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별 상관은 없는데 옆에라던가 이런 데 많이 덕지덕지 붙이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잘못 테이프를 띄면은 도장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만. 그리고 요 쇼바 쪽에다도 오일을 좀 발라 놓을게요. 이게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요 기름이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 실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는데 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되게 부드러워져요. 이 피막이 얇게 생기니까 쇼바를 누르면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요. 네. 쇼바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먼지들이
닦여서 올라오죠. 닦아주시고요. 자전거를 제대로 분해 정비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하루 종일 걸려요. 꼼꼼하게 닦는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한 번씩 닦아주시고, 의외로 이런 시프터 이런 사이에도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자전거들을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처음부터 아주 좋은 자전거들을 구입을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자전거 시작하실 때 아주 좋은 자전거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최소 못해도 한 2단계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저렴한 거로 시작을 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자전거 비싼 거 사셨는데 자전거는 나랑 맞지 않아, 그럴 때도 처분하기도 조금 곤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전거를 처음부터 좋은 걸 사시면은 이게 어디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말 그대로 면허증을 따자마자 스포츠카를 딱 샀는데 차를 처음 운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낮은 등급의 자전거를 시작을 하시고선 그 다음에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자전거 기변을 하시면은 쉬프트 느낌이라던가 브레이크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자전거 부품이 왜 좋은 건지 그걸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좋은 자전거를 타는구나, 비싼 자전거를 타는구나. 예전에는 자전거 그러면 크로몰리랑 뭐 카본도 있긴 있었어요. 카본, 크로몰리, 마그네슘으로 된 자전거도 있었어요. 엄청 무거웠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카본 차가 예전에는 되게 좀 귀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흔해졌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저렴해요. 지금 옛날에 되게 비쌌어요. 정말 비쌌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전거에 어디 기스난 데가 있는지, 크랙이 난 데가 있는지 이렇게 닦으면서 보면서 체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풀리 부분이 금강고를 봤잖아요. 만약에 장거리를 타다가 저게 부서져 버리거나 그러면은 난감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한 번씩 이제 자전거 분해 정비, 자전거 세척을 하면서 그냥 지저분한 것만 닦는 게 아니라 내 자전거의 지금 컨디션과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닦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전거를 오래 안 타면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요. 저절로 빠집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빠지는 거면은 그거는 이제 펑크가 난 거고요. 한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세워놨는데 바람이 빠진다 그러면은 펑크 난 게 아니라 저절로 조금씩 빠집니다. 너무 오래 세워두시면은 자전거가 바람이 빠지니까 그때는 바람을 보충해서 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타이어 옆에 보면은 미니멈, 맥시멈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타이어 옆에 보면은요. 여기에 써져 있죠? 보이나요? 미니멈 3.0에서 맥스 5. 미니멈 30에서 이쪽 다시 잘 보이게 위로 돌려볼게요. 더 안 보이네요? 네. 미니멈 30에서 맥스 50 psi, 2.0에서 3.5 바, 200에서 350 kPa 이렇게 써져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뭐 숫자가 너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두 가지는 미니멈 맥시멈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넣으라는 얘기예요. 미니멈 30에서 맥시멈 50 PSI, BAR 그리고 KPI. 요거는 그 압력 단위예요. 우리 센티미터하고 인치하고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돼요. 보통 PSI 많이 쓰죠. 그래서 앞쪽에 있나 봐요. PSI 30에서 50까지 넣어라, 뭐 110까지 넣어라 그러면 PSI를 얘기하는 거겠죠. 30에서 50까지 넣으면은 너무 단단해요. 너무 단단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달리기에는 잘 달려요. 도로 같은 데서 접지력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요. 바닥 접지력이 좋아지니까 바닥 접지력이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뻥긋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건 더 잘 나가는데 산에서 다운힐을 하거나 어필을 할 때 잡아주는 그 그립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타이어가 너무 단단하니까요. 그래서 바람을 한 40 정도, 이건 미니멈이 30으로 되어 있는데 한 40 정도 넣으면은 타이어가 적당히 좀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요. 적당히 들어가서 그 그립력이 나와요. 더 이제 뭐 만약에 어필만 한다 그러면은 미니멈까지 내리기도 해요. 다운힐 할 때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접지력이 많이 나오니까 속도가 막 빨리 나오진 않겠죠. 웬만큼 닦은 것 같아요. 시프터도 그렇고. 못 쓰는 칫솔 같은 거 버리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체인 청소하거나 아니면 스프라켓을 청소할 때 기름칠 해가지고서 닦으면 잘 닦이니까요. 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립 중에 그 뭐 스펀지 그립이나 그냥 요런 건 락그립이라 그래요. 락그립이라 그러는데, 락그립은 여기 끝에 나사로 이쪽 뒤쪽을 갖다가 조여가지고서 이 그립을 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풀르면은 그냥 쑥 빠져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고무로 된 그립을 써서 그냥 꼈다가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힘들고 빼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외국 그 자전거 사이트에서 본 것 같은데, 요 끝에를 살짝 벌려서 헤어스프레이 있죠. 저는 물로도 했어요. 물을 넣고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물보다 헤어스프레이가 더 좋은 게, 헤어스프레이는 건조가 되면은 끈적끈적 돼서 이게 그립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 끝에를 살짝 벌려서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쇠젓가락으로 하면 여기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요 끝을 살짝 벌린 다음에 헤어스프레이를 살짝 쏴주세요. 그러고선 막 여기를 돌려서 만져주시면은 그 스프레이가 안에서 묻으면서 얘가 쑥 하고 빠져요. 그리고 새 그립을 낄 때는 여기다 스프레이를 한번 발라주시고 그립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쑥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에 있던 헤어스프레이가 건조가 되면은 얘가 굉장히 이제 안쪽에서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걸 뺄 때도 똑같이 여기를 들어가지고선 안쪽에다가 헤어스프레이를 조금 넣고선 돌려서 빼시면 돼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에어로 해가지고 막 빼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하시는 방법 중에서는 헤어스프레이로 여기 안에다 살짝 넣어서 돌려서 빼는 게 제일 좋았어요. 자, 여기에도 기름을 좀 칠게요. 요거는 가변 시포스트라 그래요. 가변 시포스트는 얘가 쇼바역, 어떤 분들은 이게 쇼바 같이 생겼다고 자전거를 타면은 얘가 충격 흡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전거 안장 높이를 갑자기 낮춰주는 거예요. 그 에어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리모컨 있죠. 이걸 누르고선, 누른 상태에서 안장을 누르면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은 안장이 올라와요. 누르면은 들어가고 다시 얘를 누르면은 나오죠. 이렇게 이 안에 에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해주는 역할은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안장을 이제 원래 타는 방식대로 피팅된 상태로 자전거 이제 정상 주행할 때 그 높이로 타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오면은 체중을 최대한 밑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웨이백을 해준다고 해요. 체중을 갖다가 엉덩이를 보셨을 거예요. 엉덩이를 안장 뒤쪽으로 쭉 빼줘 가지고선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해서 자전거가 전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뒤쪽으로 하면 조향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팔을 쭉 펴고선 핸들을 틀어야 되니까, 그리고 무게중심이 너무 위에 뒤쪽으로 빠지니까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다운힐 내리막길이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안장을 확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장이 낮은 자전거죠. 그러면은 체중을 그냥 낮춰가지고선 다운힐 할 때 좀 빨리 움직일 수가 있고, 다시 어필이 나온다 그러면은 올리면 되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가변 C포스트예요. 아주 옛날에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다시 요런 스타일로 요즘에는 이제 기본 장착돼 가지고서 많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산 탈 때는 유용해요. 하드테일에는 심한 다운힐을 안 하니까 하드테일에는 잘 안 닿는데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인 청소를 했으니까 체인 오일을 발라줘야 되겠어요. 체인을 깨끗하게 닦아줬으니까 깨끗하게 다시 새로운 체인 오일을 뿌려주는 게 낫겠죠? 뭐 앞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뒤로 돌리는 분들도 있고요. 전 뒤로 돌려요. 뒤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체인 오일을 많이 넉넉하게 뿌려가지고 걸레로 닦아주신다 그러는데, 돈이 많으시면은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닦는 거는 좀 저렴한 걸로 닦고 세척이 다 된 다음에는 기름을 조금씩 떨궈줘요. 굳이 왜 비싼 체인 오일을 뿌리고 다시 닦아주나요? 이렇게 뿌려놓고 전체적으로 변속을 해주면서 이 체인 오일들이 스프라켓에 전체적으로 다 묻게 해주세요. 저는 이 스램의 변속감이 너무 좋아요. 그 기계식 키보드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철컥철컥 거리는 게, 그리고 변속도 잘 되고요. 새는 심 없이. 네. 일반 그냥 하드테일이면은 손이 좀 덜 가겠죠. 저런 쇼바라던가 뭐 복잡한 그런 장치들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시고, 물에다가 닦아주시기도 하는데 물보다는 물티슈가 나은 것 같아요. 물티슈로 그냥 큰 덩어리 같은 거 닦아주시고, 그리고 고압 세차는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고압 세차는 너무 세기 때문에 실드 베어링이라고 해도 안으로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압 세차보다는 그냥 먼지 정도는 털어내시고 물티슈로 좀 닦아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를 좀 더 뭐 애착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데 위에다가 프레임 이런 깨끗한 부분에다가 자동차 코팅 왁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발라주시고 닦으면 깨끗해져요. 네.
요거는 조만간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풀리면. 네. 되게 자전거 잘 닦으셨습니까? 저랑 같이. 자전거가 닦았는데도 오래돼서 그런지 별로 닦은 티가 안 나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동영상, 다른 무슨 또 알려드릴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또 고민을 한번 해보고 좋은 게 있으면은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